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선택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지금의 연인,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지금의 나. 전부 내가 선택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를 만납니다. 20세기 프랑스가 낳은 가장 불편한 사상가.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선택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장 폴 사르트르. 그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파리, 1905년. 사르트르는 태어난 지 2해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외할아버지의 서재에 파묻혀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끊임없이. 하지만 그가 보기에 자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은 사시였고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늘 불분명했습니다. 이 불안한 어린 시절이 씨앗이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고 결국 하나의 철학을 낳았습니다. 사르트르가 살던 시대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1900년대 초 유럽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2번의 세계대전, 나치즘의 부상, 프랑스의 점령, 냉전의 시작,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방식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에게로 향하는 것. 이건 신의 뜻이다. 역사의 흐름이다. 운명이다. 2번째는 이념으로 향하는 것. 나는 이 체제의 부품이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다. 사르트르는 2가지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도 없고 이념도 없고 운명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나. 선택하는 나.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나. 그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낯선 말이지요. 쉽게 풀어볼게요. 칼 한 자루를 떠올려 보세요. 칼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르기 위한 것. 그 목적, 그 역할이 칼의 본질입니다. 칼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칼이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던져집니다. 아무 설명서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역할도 정해지지 않은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살면서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칼과 달리 인간은 본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입니다. 이 말이 왜 불편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이 먼저 정해져 있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성격이잖아.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말들이 편한 이유는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원래 겁쟁이라면 용기를 내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원래 게으르다면 포기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원래 운이 나쁘다면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실제로 당신은 선택했다고. 단지 그 선택을 선택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그는 이 상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쁜 믿음, 마베포이, 불성실. 프랑스어로는 마우베즈 푸아, 영어로 배드 페이트.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자유로운 존재인 나를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믿는 것.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인 나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사르트르는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직접 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웨이터입니다. 걸음걸이도 웨이터답고 목소리도 웨이터답고 표정도 웨이터답습니다. 마치 웨이터라는 역할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웨이터입니까? 아니면 웨이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칼은 칼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웨이터는 다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웨이터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웨이터라는 역할에 완전히 용해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불성실입니다. 역할 뒤에 숨는 것, 자유 뒤에 스스로 문을 닫는 것.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역할을 살아갑니다. 나는 부장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막내입니다. 나는 이 회사의 사람입니다. 이 역할들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끌려간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의 또 다른 개념, 피투성.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하지 못했고,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고, 시대를 선택하지 못했고, 언어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르트르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조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던져졌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내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사르트르는 독일군의 포로로 잡힙니다. 수용소 생활, 추위와 굶주림과 굴욕.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씁니다. 생각합니다. 강의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외부의 자유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유,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조건이 좋아졌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어떤 조건에서도 이미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한편으로 해방입니다.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은 스스로를 만들 수 있다. 과거가 당신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저주. 강한 단어입니다. 왜 저주일까요?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난 선택 안 했어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선택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택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르트르는 당신에게 다시 물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 사르트르가 묻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편해서 바꾸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까? 이것이 불편한 이유를 압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나를 보호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이 맞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만둬? 가족이 있고, 대출이 있고, 나이가 있고, 다른 기술이 없고, 그래서 그냥 다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사르트르의 관점에서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보다 현재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선택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르트르는 어떤 선택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선택이었음을 인정하라고. 어쩔 수 없어서 다닌다와 안정이 더 중요해서 다닌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전자는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후자는 나를 선택의 주체로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주체적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는 자각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상처 줄까봐, 외로워질까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해서 이 두려움들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워서 머무르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하는 책임은 죄책감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입니다. 내 삶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한 삶이다. 이 자각이 생기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끌려가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한다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는 선택입니다. 사르트르의 삶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평생 주류에 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964년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습니다.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이 일. 그는 말했습니다. 작가는 어떤 제도에도 속해서는 안 된다. 상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제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자신의 것으로 가졌습니다.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의 관계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독점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관계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로 한 선택. 이것이 사르트르가 살아낸 철학이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르트르에게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개인에게만 집중한다. 사회구조, 계급, 경제는 어디 갔냐? 빈곤한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것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르트르 자신도 나중에 이 비판을 받아들여 자신의 철학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마르크시즘과 실존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판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삶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쓸 수 없다는 것이 무섭다. 그토록 자유와 선택을 말한 사람도 노쇠와 상실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자유는 무적이 아닙니다. 자유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몇 개입니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것들도 선택이었다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사람 곁에 있는 것, 운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음이 아닙니다. 선택의 누적입니다. 이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내 삶은 내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챕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챕터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듭니다. 끌려가는 삶과 나아가는 삶의 차이. 그것은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의 차이입니다. 나는 지금 선택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에 앉아보세요. 첫 번째, 지금 당신이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서 사실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 선택을 계속하기로 한다면 어떤 이유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앞으로 당신이 진심으로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선택에 따라오는 책임이 두려운 것입니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이 됩니다. 두렵더라도 선택하세요. 불완전하더라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당신의 이름을 붙이세요. 그것이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가능성입니다.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끌려가는가? 장 폴 사르트르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